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해서 신중하고 아주 꼭 필요한 분들만 하셔야 돼요. 아, 존나 멋있지 않아? 제가 요즘에 이마 라인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모발 이식을 한번 받아볼까 생각 중인데요. 역시 탈모는 탈모 요정 한상보 원장님께 물어봐야겠죠. 모발 이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 긴장된다 그죠? 아, 네. 오늘 수술 받는다고 그지?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서정암이라고 합니다. 서정암님. 네. 우리 저번에 저 탈모 상담 했었던 것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오늘 어떤 연유로 여기까지 또 이제 들어 누우셨대? 친구들한테 이제 탈모 상담 받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모발 이식도 하더라고요. 수술 받은 친구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비싸고 뭔가 부자들만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캐스퍼보다 싸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모발 이식을 젊은 친구들도 받아도 되는 건가요? 많이 받죠. 요즘은 한 20대, 30대 분들이 전체 환자군의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남자들 전유물인 줄 아는데 여자 환자들이 많이 늘어서 지금은 남녀 비율이 6대 4 정도까지 돼요. 많이 오세요, 여자분들도. 여자분들도 많이 받는군요. 네. 그러면 보통 이 모발 이식을 결심하게 된 계기라 그럴까요? 이런 건 보통 이유.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뭐 이마가 높거나 이마가 빠졌거나 이마가 좀 그렇거나 이랬을 때 일단은 헤어스타일로 커버를 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다 가리고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야 이건 글렀다, 한계 왔다, 그러면 병원을 오죠. 그게 지금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모발 이식을 지금 해야 될 때가 있나요? 케이스 이제 한번 볼까요? 일단은 앞라인은 되게 좋아요. 약간 M자가 있지만 이 정도 M자는 남자의 자연스러운 M자예요. 이걸 병적으로 보기 싫거나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약간 M자가 있는 게 정상이고요. 여자는 반대로 동그란 게 노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M자 이 정도는 수술하지 않고요. 네. 타고난 이마 높이도 되게 예뻐요. 좋아요. 얼굴 비율도 3당 비율 딱 잘 맞고요. 여기는 일단 수술할 부분은 없어요. 없고. 다음 옆에 가르마도 한번 볼까요? 이쪽은 모발이 많이 얇아져 있는데 다행히 빈자리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가르마가 피부가 비쳐 보이고 볼륨이 좀 다운된 것은 모발이 얇아진 거지 모낭이 죽은 건 아니에요. 모발 이식은 모낭이 죽었을 때 넣어주는 거거든요. 네. 여기는 다 살아있어요. 아, 괜찮아요. 이 환자분은 수술 케이스가 아닙니다. 귀가 좋지야겠네. 자, 일어나 보세요. 응자 집으로 가십시다. 선생님 저 질문할 게 많이 남았나? 수술은 걸렀다. 아, 네. 선생님 제가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보통 10분이 수술 상담하러 오시면 네. 한 2분 정도만 수술을 허락받습니다, 저에게. 왜냐하면 대부분은 나머지 8분은 수술이 필요 없는 분 또는 수술을 할 수 없는 분. 네. 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였을 때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억지로 수술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분 오시면 2분 정도가 수술을 허락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해서 신중하고 아주 꼭 필요한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존나 멋있지 않아요? 참이사 이런 거 안 간다. 낭만 닥터 이런 거. 제가 그냥 집에 가려다가 네. 너무 궁금한 점이 많아서 네.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그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심을 수도 네.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개의 방법이 좀 다른 건가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환자군이 있는데 내가 사회생활 할 때 정면에서 딱 봤을 때 남이 나를 보았을 때 내 첫인상이기 때문에 이게 1, 2, 3, 4 안에 끝난단 말이죠. 이 라인을 좀 예쁘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이쪽 헤어라인을 교정하고 싶은 환자분이 사실은 한 80%시고요. 그리고 한 나머지 20% 분들은 이 가르마 정수리 이쪽에 여기에 좀 탈모가 있어가지고 너무 비쳐 보이니까 거기를 수술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오시고 그렇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심는 부위만 다를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모발 이식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 다른 쪽에 있는 모발을 네. 갖다가 심는 거라고 네.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전체적인 그 모발의 양은 늘어나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모발 이식은 정확한 표현은 모낭 이식입니다. 모낭은 뭐냐면 우리 두피 속에 한 5mm 깊이에 숨어 있는
모발을 만드는 작은 공장입니다. 젤리처럼 동글동글하고 말랑말랑해요. 걔를 채취를 해가지고 다른 부위에 두피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걔가 다시 활동을 해서 모발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자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는 모낭을 채취하냐면 뒤통수에 있는 모낭을 주로 써요. 왜 거길 쓰느냐? 거기가 제일 건강하고 수명도 가장 오래 갑니다. 가끔 몸에 있는 털을 네. 좀 옮겨 심고 싶다고 오신 분도 있어요. 팔이라든가 뭐 전현무씨 같은 경우에 가슴털이라든가 다리털, 수염도 이론적으로는 가능을 해요. 거기도 피부 밑에 모낭이 있기 때문에 빼다가 옮겨 심으면 자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모낭들은 여기 있는 모낭과 성질이 좀 다릅니다. 굵기, 길이, 개수에서 틀립니다. 그래서 심어 놓으면 많이 어색합니다. 생착이라 그러죠. 심었을 때 안전하게 두피에 자리 잡는 생착률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술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 뒤에서 볼모리가 정말로 없을 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소량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모발 이식이 필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예뻐요, 헤어라인이. 너무 예쁜데 수술하고 싶다는 거. 이거는 절대적으로 허락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에 칼 대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되고, 너무 조금 하고 싶은 거. 사람은 모두 다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조금 정말 조금 하고 싶다. 조금 채우고 싶다, 뭐 이런 거. 물론 흔쾌히 해드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환자분들한테 그거 해드렸을 때 얻는 이득과 그 환자분이 잃어야 하는 부분, 무엇이 더 무게감이 큰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제 각 의사마다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만은 저희는 조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발 이식을 하면 잃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장 먼저 잃어야 될 것은 돈입니다. 그렇죠. 저렴하진 않거든요. 보통 모발 이식은 이제 한 모당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 병원들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1모당 보통 우리나라 평균으로 하면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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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좀 깎아줍니다. 좀 많이 하면 좀 빚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 참 아니거든요. 네. 보통 남자분이 3,000모가 제일 흔하고요. 여성분은 뭐 좀 작기 때문에 2,000모, 2,500모가 흔해요. 몸에도 거의 한 700만 원, 뭐 900만 원. 그렇네요. 이 비용이 작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칼과 바늘을 이용해서 막 놓고 빼고 수술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몸이 받게 될 스트레스가 있죠. 그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주신 모발의 어떤 그 자연스러움을 100점으로 우리가 가정한다면 의사인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50점입니다. 그 이상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빽빽하게 심는 건데 자연적인 밀도를 100이라고 보았을 때 머리카락을 초능력으로 심을 수는 없거든요. 빽빽하게 들어가라 이런 안 되죠. 칼과 바늘을 이용해서 상처를 내고 쑤셔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촘촘하게 되지는 않겠죠. 장비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정상 밀도를 100으로 보면 의학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는 60% 정도. 많아도 65, 70%를 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좀 듬성듬성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20대, 30대 젊은 분들은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오히려 느낌, 오히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1년 뒤에. 그게 의학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빽빽하고 자연스럽다. 그게 되지 않다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하시고서도 얻는 결과가 과연 유익하냐, 이분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 기준은 다소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모발 이식을 해야겠다라고 네. 할 때 이 모발의 개수라고 할까요? 네. 이거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디자인을 해요. 이제 심을 부위를 정하고 모발 굵기나 상태를 보고 어느 정도 밀도로 심어줄 수 있겠다를 계산하면 의사들도 딱 정확하진 않아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10%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대강 우리가 100 단위로 이야기를 해요. 3,000모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갈 것입니다. 한 2,800모 정도 예상합니다. 3,300 정도 예상합니다. 예, 그렇게 그 전후에서 결정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또 심으면서도 또 조정이 돼요.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들어가기도 하고 더 들어가기도 하죠. 그럼 추가적으로 채취를 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딱 얼마입니다 했는데 실제로 시술을 해보니까 더 들어갈 수도 있군요. 대부분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또 한국인의 또 정이란 게 있어서 뭐 그러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냥 뭐 좋은 일 했다, 뭐 선물 줬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좋게 하죠. 선생님이 어떤 추정한 것보다 좀 높으면 예. 그건 그냥 보너스로 예, 더해주고. 작게 들어가면 환불. 환불 그건 또 해주시고. 칼같이 환불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안 그러면 악플 달립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그 조금씩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최소 단위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각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겠죠. 저하고 우리 정우석 원장 같은 경우에는 1,500모가 기준선입니다. 1,500모 이하는 웬만하면 설득해서 헤어스타일로 커버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내시라고 설득을 해요. 근데 직업적으로 이분이 뭐 미용사라든가 또는 연예인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뭐 강사, 강연일을 한다거나 승무원들은 항상 머리를 세워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모량과 상관없이 그분의 어떤 생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모발 이식을 이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피부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뭐 절대라는 건 없고요. 네. 다만 이거는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의 만족감, 행복 이거를 드리는 수술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를 경험적으로 미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분이 이 모발 상태에서 이 탈모 타입에서 이 피부에서 이 나이에서 이 직업에서 이 얼굴형에서 수술을 했을 때 1년 뒤에 이분이 이만큼 기뻐하시겠네, 이만큼 기뻐하시겠네, 대면 하시겠네. 그 경험적으로 알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린라이트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큰 만족감, 네. 입이 걸릴 정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 노란불, 옐로우, 대면 하다 가면 하지 마시죠. 건강상의 문제를 떠나서 했을 때 만족감이 충실하지 않을 때. 즉 내가 지불한 돈과 고생한 희생에 비해서 그것이 부족하다 판단될 때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개 방식이 있고 비절개 방식이 있다고 네. 하는데 어떤 차이인 건가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떠먹느냐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먹느냐 한 공기를 먹는 거는 똑같아요. 네. 예, 숟가락으로 떠먹는 게 절개 채취법,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떼먹는 게 비절개 채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모발 이식은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비절개 채취법으로 개발이 처음에 되었었어요. 하나씩 바늘로 파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심었거든요. 네. 이걸 비절개 채취법, 정확하게는 드릴링 테크닉, 드릴로 바늘을 고소 회전시켜서 모낭을 파냅니다. 좀 무섭다 그죠? 드릴하니까 그걸 수천 번 해요. 군데. 절개는 뭐냐면 이 드릴링이 잘 안 되는 피부가 있어요. 또 했을 때 손상을 잘 받는 모발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떼낸 모낭들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메스로 모판 떼듯이 깔끔하게 떼보자. 우리 두피는 굉장히 탄력성이 좋아요. 네. 딱 당겨서 깨매면 정말 흉터 거의 안 남거든요. 그러면 떼낸 모낭들은 안전해요. 아주 스트레스 없이 채취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살살살 칼로 잘라내서 심어주는 요게 이제 절개 채취라고 해요. 어느 게 좋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어느 게 신시대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고요. 둘 다 몇십 년 된 오래된 방법입니다. 이제는. 근데 이거는 환자에 따라서 절개가 유리한 사람이 있고 비절개가 유리한 케이스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많이 심어야겠어. 그러면 오히려 절개가 좀 유리하십니다. 목판 딱 한 번 떼면 돼요. 그럼 위아래 두피는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요. 근데 조금만 해야 돼. 조금만 칼 쓰기는 좀 부담이 되죠. 비절개 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가격도 똑같은 건가요? 가격은 차이가 좀 있나요? 다릅니다. 저는 비절개를 좋아합니다. 비절개가 더 비싸군요. 맞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금방 떠먹겠죠. 네네. 절개 채취는 시간이 빨리 끝납니다. 근데 비절개는 젓가락으로 한 올씩 집어 먹으면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의사 공인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선생님이 조금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더 힘들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힘들지는 않습니다. 돈 버는데 힘드는 건 없거든요. 이런 멘트도 쓰셔도 됩니다. 저 상관없습니다. 다돈 벌러 한 짓이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좋은 병원을 찾는 꿀팁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요? 뭐 경력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올해 모발 이식만 한 지 22년 차 의사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해에서 잘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의사 선생님들 보면 3년 정도만 지나도 거의 베스트 컨디션에 다 올라오십니다. 모발 이식 수술은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2년 정도만 하면 기술적으로는 더 가르칠 게 없어. 다 끝납니다 이미. 그리고 3년 되면 완전히 거의 뭐 베테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젊은 선생님들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너무 좀 자본주의적인 병원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너무 돈돈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환자분이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지나치게 좀 연예인 사진 많이 걸렸는데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연예인은 왜 걸겠어요? 저희 병원 보셨지만 대기실에 뭐 그 흔한 사인 한 장 없죠. 선생님 사진밖에 없던데. 제 얼굴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예인이거든요. 그리고 지나치게 할인을 많이 해주는 병원. 그럼 처음부터 정가를 내려놓든지. 그래서 환자분과 좀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병원을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을 받고 네. 나서 주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네. 뭐 예를 들면 머리를 뽑으면 안 된다거나 뽑히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보통 3, 4일 정도, 좀 길게는 일주일 정도를 이제 보통 주요 생착기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축구 헤딩 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푹 휴식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네. 주의할 게 없는 건가요? 보통 14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네. 모든 일상생활을 그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우나, 축구, 뭐 헬스, 운동 뭐든 다 할 수 있고요. 네. 직장생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하루 이틀 정도만 쉬어도 충분합니다. 저도 2번 심었지만 다음날 바로 출근해서 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월급쟁이라면 네. 한 이틀 쉬십시오. 보통 수술 같은 거 하면 술, 담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모발 이식은 괜찮나요? 담배는 저는 그렇게 금지하진 않습니다. 너무 금연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시기 때문에 수술에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안 받는 겁니다. 근데 담배 이거 끊는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조집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 그냥 필요합니다. 많이 피지 마시고 끊으면 좋아요. 근데 끊기 힘들 것 같으면 차라리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반갑 정도까지는 저는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술은 안 됩니다. 술은 염증 정말 많이 납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 뾰루지 모낭염 진짜 많이 올라옵니다. 자기가 마음에 뒀던 이성이 뭐 먹자면 그거는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그 친구들 있죠. 맨날 먹는 친구들. 걔들하고 만나가지고 좋았던 적이 없죠 이제까지. 맞잖아요, 그죠? 그것들 만나지 마세요. 적어도 한 달은 먹지 말고 저는 길게는 석 달까지는 금주하시라 합니다. 의학에 대한 얘기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이게 의학이에요. 의학은 생활 과학이에요. 못 지키는 걸 환자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되게 멋있죠. 제 친구가 모발 이식을 했는데 탈모약을 또 먹던데 네. 이 모발 이식을 하고 탈모약을 또 먹어야 되나요? 아,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모발 이식과 탈모약 복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모발 이식은 단순 미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순한 미용, 탈모의 치료가 아니라. 탈모의 치료는 탈모약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은 못 먹고 남자만 먹을 수 있고 이거 유전 탈모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먹어서 머리가 나진 않아요. 그럼 내 실업자 되겠죠. 그런 약은 나오면 안 돼요. 이 약은 먹으면 더 안 빠지게 예방,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탈모로 진단이 되면 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약은 빨리 먹어야 돼요. 수술 날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을 먼저 먹으세요, 무조건. 네. 수술은 안 해도 돼요. 일단 약을 먹어서 더 안 빠지게 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시간 편할 때 수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강력하고 빠른 유전 탈모가 있는 분이 있다면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식을 M자를 했어요. M자가 빠져서. 근데 약을 안 먹어버렸어. 한 10년간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통수에서 옮겨온 모낭은 유전자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력을 갖고 있어요. 처음부터. 안 빠져요. 남아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머리는 밀리죠. 아주 간격이 벌어지면 보기 싫겠죠. 약을 잘 드시라는 거. 더 안 빠지게. 근데 약을 잘 먹어도 조금씩은 밀려요. 노화도 있고 100% 약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제 경험적으로는 10년 정도가 지나면 수리하러들 오세요. 이식 받은 모낭도 평생 간다는데 그렇진 않아요. 노화가 있어요. 10년쯤 지나면 10%, 15%는 죽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약간 소량 보강을 10년마다 조금씩 해야 돼요. 특별히 뭘 또 얘기해야 될 게 있을까요? 선생님이 워낙 많이 해보셨으니까 중요한데 제가 좀 빠뜨린 게 있을까요? 카드도 되나요? 이거 많이 물어봐요. 카드 할부되냐? 할부됩니다. 카드 할부되고 이건 제가 정한 무이자 몇 개월 전에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건 병원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갖고 계신 카드사에서 행사하면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카드도 오케이.
달라도 받아요. 사랑해요. 네, 선생님 제가 모발 이식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오늘 선생님 얘기 듣고 참 잘 알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모발 이식에 대해서 지나친 꿈과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이거는 마법이 아니라 의학이기 때문에 밀도도 그다지 높지 않고 자연스러움도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이 주신 모발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 탈모가 있으신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우선 더 안 빠지게 탈모약을 잘 드셔주십사.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발 이식이 뭔가 만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더 좋은 방법은 그 미리 메시지를 예방하는 주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어쩌면 모발 이식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